씨 월급 루팡 새끼들은 그냥 집안에 처박아 두고 사회 기본소득은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국민한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하는 제도를 기본소득이라 합니다. 그냥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돈 주는 거 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찬성과 비판. 이제 찬성하는 논거는 이제 일단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소비 촉진과 이제 경제 활성화, 행정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복지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행정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삶의 질의 향상, 이런 이제 주장을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찬성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그냥 기본 복지 제도와 이제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불평등,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요. 이게 약간 이슈가 된 거는 이제 2021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공약에 넣으면서부터 시작인데, 이때 그 공약들을 보면 이제 초기에는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1년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모든 국민에게 이제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월 50이면은 현재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냐에 대한 이슈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공약대로 기본소득이 도입이 돼서 전 국민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플러스 50을 더 줄 건지, 아니면 이 복지 하나로 통합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이랑 완전 못 사는 사람이랑 더 불평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 50만 원을 받고 있었어, 나만. 그래, 받고 있었어. 근데 기본소득이 되고 그 기초생활수급 돈 주는 게 통합이 돼버리면 나만 받던 게 저기 소고기 사 먹던 저 옆집 부자도 받겠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통합되면 불평등을 제도롭게 키울 수 있고, 통합이 안 되고 플러스로 준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러면 재정이 감당이 되냐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생각해볼 게 사실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이 50만 원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누구한테 크고 누구한테 작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삶을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네. 예를 들어 저 예스전자 회장님 같은 경우에 월 50만 원을 나라에서 줘요. 의미가 없죠. 그냥 이거 주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기본소득은 전 국민한테 주겠다는 건데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자본주의에서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성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이제 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소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보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한때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래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람을 잘 고용을 했겠습니까? 했으면 안 망했겠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제가 최대 4명까지 써봤어요, 사람을. 그 중에 이제 2명은 성실한 친구, 2명은 성실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문제는 그거죠. 제가 이제 작은 사업체다 보니까는 그 인건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은 열심히 하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로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나머지 2명을 말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이제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새끼들은 그냥 기본소득 주고 집안에 그냥 쳐 박아둬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그때부터 기본소득을 찬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 안 하는 그 친구들, 이제 월급 루팡, 그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와 사내복지와 워라밸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좀 빡세게 일하길 바라죠. 제 입장에서는 빡세게 일하길 바라고, 물론 임금에 비례해야죠. 노동 강도, 시간, 질 이런 게 이제 임금하고 비례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돈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고, 이런 경우가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작은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 텐데, 차라리 저 친구들이 구직시장에 안 나오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연명하면서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나 월급 루팡이 될 겁니다. 그럼 어딘가 기업에서 그 친구들은 그 회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몇 %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회에서. 약간 그 부의. 네. 일반인들, 일반 직장인들.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면은 뭐 그냥 공공단체? 서민이죠, 서민. 요새 하층? 중산층이 없으니까. 하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부류해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하층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 높은 20%, 30% 이상은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주변에 내가 요즘에 자영업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자영업자들 모두 다 이제 굉장히 일반 직장인들보다 굉장히 이제 가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닌 분들도 있죠.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공공근로로 연명하는 분들도 많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게 50만 원이라는 돈이 큰 의미가 있을 거고, 숨통을 어느 정도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서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살짝 뭐 그걸로 굉장히 풍족해지지는 않죠. 풍족해지지는 않는데 숨통은 튈 수 있다. 찬성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친구들은 그거 아니, 별개 얘기, 별개 얘기. 그건 별개 얘기. 별개 얘기. 이 월급 루팡 새끼들은 그냥 집안에 처박아 두고 사회 구직 시장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기본 소득을 주고 100만 원. 걔네들 알바하겠지. 알바로 뭐 한 100만 원 벌겠지.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그냥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하고. 아 좋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있어. 운이 없어서 인생에 운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제가 지금 인생 살면서 제일 가난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정말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가난한 상황인데 야, 지금 나 50만 원 주면 나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난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굉장히 전 집도 없어요. 집도 없는데 뭐 오피스텔 하나 있기는 한데 보통 월급쟁이들이 이제 수억 대의 아파트를 사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수십억. 수십억이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자를 100만 원, 200만 원 갚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돼야 되냐? 아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그 한번 사보려고 집을.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어요. 기준금리가 높았는데 한 5억 정도 대출 받으려고 은행을 갔죠. 한 달에 266만 원 되라고 하더라고요. 와, 266만 원. 오씨, 왜 글로 들어와? 그럼 이리로 들어와야 되나? 그냥 맛이 가격 세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갖다가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이제 이자를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보통의 삶이잖아요, 직장인은.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 사업의 그 실패. 그렇게 이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이자인 거죠. 이자, 대출 이자인 거죠. 비싼 것처럼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근데 난 집이 없지. 네. 그 못 떨어진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인만큼의 지금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50만 원이 떨어진다. 난 진짜 눈물 나지. 진짜 눈물 나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왜 너무 기뻐가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그 50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의 돈을 어디서 다시 갖고 올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기본소득이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는 데가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매한 금액으로 기금 같은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이제 매년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때 이재명 대표님이 2021년 공약 때만 보더라도 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들이 국토보유세, 땅을 가진 사람한테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걷겠다. 부자 증세죠 결국? 근데 이것도 부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기 농사 짓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거 받아버리면 안 받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국토보유세가 그런 건데 토지 있는 사람한테 받겠다. 저 토지에 힘이면 농지는 빠질 겁니다. 농지에 빠지나요? 띄워놓으면 안 되지. 그 누가 뽑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소세. 탄소세도 기업한테 물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세 번째가 조세감면 축소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국토보유세 빼고는 두 개는 기업한테 받겠다. 그렇죠. 하나는 부자한테 받겠다는 건데 일단 기업한테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고 그럼 점점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거예요. 이 50만 원 받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부자한테 받아서 그 부자도 이 돈을 받겠지만 세금을 걷어서 다른 사람 모든 국민한테 준다. 이것도 사실 자유민주주의랑 맞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나 형이 받으려면 내가 세금 그만큼 낼 거야. 분명히. 물론 연말정산 통해서 또 좀 받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내가 낸 세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진짜 대왕불예전이 성공한다든가 이래서 준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찬성하지. 나라에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준다 이런 좋은데 세금을 더 걷어준다. 결국은 재원 문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재원이 확보되면 찬성합니까? 네. 재원 확보 문제 주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첫 번째로 나오죠 항상. 네. 높은 확률로 직장인들 월급에서 받는 세금 올릴 것 같아서. 건보료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국민연금도 올리잖아요. 국민연금 올라가고 아니 매년 월급이 올라가는데 저희 호봉대라 근데 받는 돈이 줄어들어. 이게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해? 그래서 싫어. 그래서 싫어. 그러니까 재원 확보만 되면은 이제 찬성한다. 맞아요. 재원 확보만 하면. 근데 재원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상황이 별로 안 좋죠. 배터리 산업도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자동차는 잘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봐야죠. 미국 네. 좀 봐야 되고요. 석유 정유도 이제 거의 안 되고 있죠. 석유 정유 안 되는 건 중국 때문이지.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처럼 배터리에 대한 그 보조금을 기업한테 직접 주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했던 거 아니야? 그게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기업들 첨단 산업 영위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대부분 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 뭐 법인세 감면, R&D 금액 감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자가 나면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법인세라는 게 돈을 벌어야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조세 감면을 축소한다 이런 것들은 또 그런 정책이랑 맞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면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외자 유치를 많이 하든.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족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좀 유명하죠, 네, 대한민국. 각종 규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줘. 근데 그런 거 풀어주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은 주로 이제 좌파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고 기업 활성화하는 건 또 우파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다 보니까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네. 그렇죠. 이게 안 맞아요. 돈만 있으면 좋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재원 문제는 뭐 알아서들 잘 하세요. 네, 뭐 네, 저희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50만 원 받으면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 50만 원 받고 60만 원 낸다니까 세금을? 나는 못 낸마. 아, 그렇구나. 난 면세 사업자에다가 종소세를 낸다 해도 소득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좋겠다. 우리 빨대들, 직장인들 쪽쪽 빨아주세요. 미안, 죄송합니다. 되겠다. 그래, 끝내자, 이거. 아.